오늘 제가 할 건 73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져 있겠고요. 너무 답답하거나 하면 얘기해줘, 얘들아. 선생님 지금 내가 약간 추워서 틀었는데 너희들은 괜찮을 수 있으니까. 날씨가 밖에 지금 몇 도 정도 돼? 어때? 추워? 보니까 너무 패딩을 입고 오고 너는 외투가 없네? 후드가 끝인 거야? 저는 티가 반팔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전 계속 여기 안에 있으니까 밖에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못 느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군요. 만만치 않은 날씨인가 보군요. 문제에서 f of gx의 그래프를 그려봐 달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해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앞서 정의역부터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설정하셔야겠죠. gx가 언제 경계가 됩니까? 속함수는 x가 얼마일 때? 1이 때 경계가 되겠죠. 맞죠? 겉에 있는 겉함수 f는 언제 경계가 되겠죠? gx가 얼마일 때? 1이 때 경계가 되겠죠. gx가 언제 1인지를 좀 관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반띵이니까 여기도 반띵, 여기도 반띵이어서 여기가 2분의 3 된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경계는 총 4가지의 구분으로 쪼개지겠죠. 0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1에서 2분의 3까지, 2분의 3에서 2까지 총 4개의 구간이 생깁니다. 먼저 정역이 0에서 2분의 1까지로 먼저 볼게요. 0에서 2분의 1까지는 치역이 0에서 1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 치역의 정역이니까 0에서 1까지 그래프, 2에서 0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2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는 치역이 1에서 2로 갑니다. 치역이 1에서 2로 가는 그래프인 이걸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네? 3에서 1부터 2분의 3까지 1부터 2부터 3까지는 치역이 2에서 1로 떨어지죠. 2에서 1로 떨어진 거니까 2에서 1로 떨어지는 방향 위에서 아래로 그려지도록 위에서 아래로 그려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2분의 3부터 2까지 간다고 했는데 2분의 3부터 2까지는 1부터 0까지로 가는 거니까 1부터 0까지로 가고 있는 위로 올라가는 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PPT 만드는 걸 좋아하고 해. 그래서 내 선생님 아내도 아내 것도 내가 다 해줬어. 아내 대학생 때. 웃긴 건 이제 PPT 만들었잖아. 그래서 같이 지금 아내랑 그때도 연애 중이었으니까 아내한테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카페를 가. 카페 가서 만들고 있을 때 아내는 옆에서 뭐가 있는 줄 알아? 자고 있어. 난 옆에서 만들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여보 잠깐만 괜찮아? 좋아. 오케이 더 자. 대박이죠. 전면에 날 새가지고 이제 그 다음 발표 전날까지 날 새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주면 아내는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죠. 멋있죠? 자, 아내 그런 멋있는 스타일이야. 예린이도 그런 남자친구 만나길 바란다. 알았지? PPT 만들어준 남자 흔치 않다? 좋다, 좋아. 버스 탈 수 있잖아. 얼마나 편해, 이렇게 남자친구 구려 써먹어야지 말이야. 죄송합니다. 너는 등신같이 해주지 말고 PPT 알았어? 딱 PPT, 오빠 PPT 하나 만들어줘 하면 너 어떻게 하면 돼? 네가 만들어야지 그런 거 이렇게 칼같이 얘기하라고 알았어? 오케이, 좋았어. 그럼 싸울 수도 있어, 근데. 알았지? 그거 보장은 못한다. 평화는? 싸울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조별과제에 있는 건 좀 그렇다. 나는 조별과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조별과제 수행평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수행평가라고 하면은 다 시험이었어. 우리 때는. 많이 바뀐 거긴 하지, 지금 시대가. 너는 뭐가 더 시험이 좋은 것 같아? 그게 좋은 것 같아? 시험보다? 너는? 그냥 둘 다 그냥. 수행평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 그냥 시험으로만 딱 이렇게. 보고서 쓰기 정도? 그러니까 혼자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 썰풀이 좋다. 그것도 인정한다 나도.
네,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732번 문제고요. 주어 fx 그래프를 문제에서 지금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안에는 속함수의 경계부터 보니까 속함수가 x가 2분의 1일 때 경계가 되어지고요. 겉함수는 언제 경계가 되나 봤더니 2분의 1일 때, 즉 안에 있는 속함수 gx가 2분의 1일 때가 경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안에 부분에다가 2분의 1 그어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이 반뜨기니까 4분의 1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학교 가서 얘들아 선생님께 선생님 합성함수 이거 그래프 그리거나 하실 거거든? 설명 좀 잘 들어봐. 왜냐면 풀이가 어떤지 나한테 알려줘. 그 풀이 맞춰서 내가 다시 해줘야 할 수도 있거든. 서술 문제 나오는데 그 서술형 좀 깎이는 기분 나쁘거든. 내가 지금 다 맞았으면 좋겠어 모든 점수. 그러니까 좀 해줘. 내가 지금 그래프 난 함수 안 그리고 풀고 있잖아. 이게 사실 위험해. 원래 함수를 원래 써서 해야 돼. 서술형에서 전부 다. 근데 그 함수 만드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얘기해줘. 아무튼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은 역함수까지도 좀 마무리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뭐 정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역함수까지 마무리 짓는 게 일단 오늘은 목적입니다. 일단 0부터 4분의 1까지 먼저 볼게요. f가 0에서 4분의 1까지는 치역이 1에서 0으로 바뀐다라고 보는 거니까 1에서 0까지 그려진 이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다가 내려오면 돼요. 근데 좀 압축해서 그려야 돼요. 쭉 가다가 내려온 이런 압축된 그래프 여기다 그려주셔야 돼요. 됐어요? 근데 뭔가 그래프 나 벌써 다른데? 아 이거 0이 아니지. 여기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쌤이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1에서 2분의 1까지니까 그냥 수평만 그려주면 되겠죠. 수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볼게요.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라는 거는 치역이 2분의 1에서 0으로 내려왔으니까 2분의 1에서 0으로 내려온 이 함수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와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2분의 1부터 1까지예요. 2분의 1부터 1까지는 치역이 계속 0이니까 이 치역이 계속 정의 0만 찍어요. 계속 0만 나와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내가 그린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최종적인 그래프가 되어준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죠. 되셨어요? 이 정도 그래프 그릴 줄 안다면은 뭐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니고 not bad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한 가지만 더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그래프일까 좀 고민해봤는데 한번 이제 이거가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고 얘들아 얘가 좀 더 고급된 버전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거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문제를 하나 0부터 2까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볼 필요 없어요. 정의역이요. fx가 하나 있을 텐데요. 한번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거기에는 없어서 교과서에는 이 문제가 없어서 가지고요. 제가 좀 갖고 왔어요. 1, 2, 3, 2 이하라고 준 상태고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좀 연습하는 기간이어서 f of fx랑 y는 2분의 1 x 플러스 1과의 교점 개수를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단어인데요. f of f의 x가 2분의 1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야 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거의 실근의 개수.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의미니까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표현법만 다르지 같은 걸 물어본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볼까요? 먼저 fx 그려야겠죠. 같이 볼게요. 혜송아, 근데 네가 봤을 때는 나 되게 외향적이게 보이지? 아니야? 아 그래? 고마워. 그게 나한테 더 좋다 오히려. 잠깐만요. 네, 1이죠. 여기까지 볼게. 괜찮아? 이거 그래프를 그릴 텐데 내가 이게 f(f(x) 오른쪽에 쌤 그려볼게. 혹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 같이 볼게. f of fx 그릴 텐데 얘는 언제 경계지? x가 1일 때 경계지, 맞지? 겉함수 입장에서는 x가 1일 때야, 즉 fx가 1일 때 찾고 싶은 거니까 fx 1일 때는 언제가 되어지냐면 여기 지점이 되겠네, 맞지? 여기가 2분의 1인 지점이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총 경계로 나눌 것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2까지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해볼게요. 0부터 2분의 1까지 갑니다. 0부터 2분의 1까지 가주시면 치역은 0에서 1로 올라가죠. 그럼 0에서 1까지의 그래프인 이 직선 그려주시면 돼요. 2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2분의 1부터 2까지 2분의 1부터 1까지는 치역이 1에서 2로 가기 때문에 치역에서 1에서 2로가 치역 1에서 정역이 1에서 2로 가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갑니까? 1에서 2로 갈 때는 정역이 2에서 1로 갑니다. 2에서 1로 가는 그래프인 이런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2까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저 이제 뭐 그릴 거예요? 이 녀석과의 교점 그릴 거죠. 맞죠? 얘는 0,1을 여기 1입니다. 참고로 0,1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기울기가 얼마짜리죠? 2분의 1짜리죠. 보시면은 2 넣었을 때 1이 지나요. 2 넣었을 때 1이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되셨나요? 교점 총 몇 개 생깁니까? 보다시피 여기 하나, 둘, 3개 교점 생긴다고 해서 답이 3개 다 써주시면 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이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애들 이거 문제 풀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럼 풀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못 그려. 시끄럽게 못 풀어. 그러면 죽는 거야, 이제부터. 이거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리는 거를 아셔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만 만족하기에는 제 기분이가 안 좋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시험에 나와. 이거 시험 안 나오잖아. 나 진짜 생각하잖아. 진짜 장치질게. 안 나오면 쌤이 치킨 사줄게. 100% 나와. 무조건 나온다니까. 이거 진짜 무조건 나온다니까. 진짜 내 말 안 믿네? 무조건 나온다고.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볼 텐데요. 먼저는 이 속함수 입장에서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 1이니까 x는 1을 경계로 우리는 짓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겉함수 입장에서는 겉함수는 x가 1일 때 또 x가 1일 때 함수가 바뀌는데 그 안에 있는 이 fx가 1일 때가 내가 말하는 경계니까 fx가 언제 1인지를 찾고 선을 그어보시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은 2분의 1 나오겠고요.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은 2분의 3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간격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간격으로 쪼개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한번 지금부터 그림 그려서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좀 그리는 게 안 되면 계속 물어봐도 될 때까지. 알았지? 나 쌤이 그 모두를 이해시키는 거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될 때까지 물어봐. 알았지? 혜성이도 될 때까지 물어봐. 알았지? 눈치 보지 마. 알았지? 그런 건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넌 학생 눈치 보는 거 아니야. 할게요. 혹시 선생님이 막 물어볼 때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도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거니까 뭔가 뭐라고 들을 거에 겁내지 말고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도 장난치려고 막 좀 뭐라고 하악할 때거든 가끔씩. 그럼 우리 고2 선배들 맨날 나한테 꼽준다고 하는데 장난이야. 그냥 진작에 그냥 속 마음 별거 없어. 그냥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볼 테니까 많이 물어봐줘. 너희들한테 그게 가장 좋거든. 빨리 할게요. 0에서 2분의 1까지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볼까 이번엔요. 0에서 2분의 1까지 갈 때 얘는요. 그 치역이 0에서 1로 가요. 맞죠? 근데 얘가 다시 새로운 정역이 됐으니까 0에서 1까지의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 2로 가는 거겠죠. 0에서 2로 가는 그래프. 즉 0에서 2로 찍혀지는 그래프겠죠. 사실 2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1로 가려고 하는데 1에서 뭔 소리야? 얘놈이다. 2분에서 1로 갈 때는요. 2분에서 1로 갈 때는 치역이 1에서 2로 가요. 치역이 1에서 2로 가더라고요. 1에서 2로 가죠. 그러면 1에서 2로 갈 때의 이 그래프가 2에서 0으로 떨어져요. 2에서 0으로 떨어져요. 그럼 2에서 0으로 떨어지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뭐 곡선이면 사실 곡선 모양을 좀 복사해야 되는데 지금 직선 위주니까 쌤 이렇게 그렸어요. 나중에 곡선도 보게 될 거예요. 혹시 이해 가요? 좋아요. 연습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에서 2분의 3으로 갈 때 그래프 그릴 텐데 1에서 2분의 3으로 가면 치역은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니까 치역은 2에서 1로 떨어진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2에서 1로 갈 때 그래프는요, 치역이 0에서 2로 올라가요. 0에서 2로 올라가요. 0에서 2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를 쭉 복사하면 이렇게 쭉 스캔 떠시면 쭉 가는 거니까 쭉 간다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가요. 아래에서 위로 쭉 복사하면 돼요. 스캔 뜨듯이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2까지 2분의 3부터 2까지는 치역이 1에서 0으로 떨어져요. 그럼 함수가 1에서 0까지 그래프인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방향은 좀 다르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르니까요. 그럴 때 방향을 바꿔서 그려주시면 되죠.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 녀석과 이 그래프와 죄송합니다. 이건 개수 찾는 거예요. 개수 찾는 문제죠. 개수를 어떻게 찾냐고요? 해보면 되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0,2를 지나고 있겠고요. 3 얼마 집어넣어야 할까요?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에 딱 0이 되네요. 그럼 2분의 3 집어넣어 넣기. 2분의 3 넣었을 때 0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교점은 몇 개 생긴다? 재밌네요. 네. 하나, 둘, 세 개 교점 생겨서 답이 3개 다 되어지겠죠. 이렇게.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식 그냥 물어봤어요. 한번 그래프 안 그려봤죠?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 줄게. 빠르게. 시작. 예린이 한 대까지만 잠깐 볼게. gx가 현재 뭐라고 줬냐면은 gx 같은 경계가 좀 많지. gx를 언제 경계냐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경계가 되고 이 겉에 있는 f라고 하는 것은 2일 때인데 그게 바로 gx가 2일 때인 거니까 gx 2가 언제가 되냐면은 이미 뭐 구했을 것 같아. gx가 2가 될 때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3이지. 얘가 얼마냐면은 2분의 5여서 x가 2분의 3일 때랑 2분의 5일 때가 경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x축에다가 이제 새로운 x축 그리고 y축도 새로 그린 다음에 경계인 지점을 좀 끊어보자.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2분의 3, 여기 2분의 5. 2분의 5. 그 경계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경계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 이제. 새로운 x축을 그리고 새로운 y축도 그려야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여기다 모듬 조개가 전 있어서 간격 일정하게 예쁘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간격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간격 일정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해보겠습니다. 지금 얼추 다 한 것 같으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이제는요. Let's go! 0에서 1까지,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쭉 올라가요. 2에서 4까지 쭉 올라가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진짜 그림 못 그러네.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바빠요. 1에서 2분의 1까지, 1에서 2분의 1까지, 4에서 2까지, 4에서 2까지 다시 떨궈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려니요. 3분의 2에서 2까지, 그러면 2에서 0까지, 2에서 0까지 다시 올라가면 돼요. 2부터 2분의 5까지, 2부터 2분의 5까지,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다시 떨어져요. 지 마음대로 그래프가 아주 그냥 2분의 5부터 3까지, 2분의 5부터 3까지,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또 올라가요. 얘는 그냥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선대칭도인 거 보이세요?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 말 잘 들어요? 얘 뭐에 대한 선대칭이죠? 그래프가 지금요?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죠. 얘도 뭐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x는 2에 대한 선대칭과 x는 2에 대한 선대칭 합성했죠. 선대칭 합성하면요 선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 될 거예요. 뭐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선대칭이라고요?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제가 아까 했던 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조금 이따 하긴 할 텐데 선대칭 합성하면 선대칭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단 기준이 같을 때. 선대칭 되는 기준이 같을 때.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다 뭘 그리고 있냐면요. k가 2에서 4까지로 나와져 있는 선이래요.
2에서 4까지의 선을 여기다 그었대요. 대충 여기다 긋겠습니다. K를요. 그래도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합을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다라는 건 각각을 구하고 싶진 않고 대칭성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운데에 지금 현재 2가 놔져 있으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돼야 돼요.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2가 돼야 되니까 합이 4예요. 얘도 합이 얼마예요? 4. 합이 얼마예요? 4. 4가 몇 개 있어요? 3개. 답이 그래서 얼마? 1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저 숙제 하나 냅니다. 숙제는 이거 그려오기. g of fx 그려서 노트에다 그려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 훨씬 어려울 거예요. g of fx 꼭 한번 그려서 갖고 와보세요. 알았었죠? 연습해봐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프가요. 뒤지게 어려워요. 저한테 욕하실걸요? 뭐야! 이럴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그나마 쉬운 거예요. 줄여도 되겠죠? 이런 합성함수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보니까 우함수, 기함수 또는 선대칭, 점대칭에 대해서 좀 약하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잠깐만 좀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왜 갑자기 왜 그걸 하십니까? 맞아요. 저희 교과서는 어디 봐도 이 타이밍에 선대칭, 점대칭 설명하진 않는데 저는 할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써먹을 거니까 문제 풀 때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먼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 좀 해보고요. 이건 이미 어디서 다 배웠었어야 돼요? 그 대칭 이동에서 이미 다 끝났을 이야기예요. 중간고사 범위에 이미 끝났을 이야기인데 한 번만 갖고 와서 확인해 볼게요. 말 뒤지게 잘하네. 하겠습니다. 먼저 우함수라는 걸 볼게요. 우함수라고 혹시 단어가 나와서 좀 어색하다고 하다면 저랑 좀 배울게요. 용어를요. 우함수는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y대칭함수라고 말합니다. y대칭함수를 우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우함수, 즉 y대칭함수를 상징하는 식 쓸 줄 아시나요? 뭐야? 혹시 그러면 퀴즈. y대칭함수면 뭐의 부호가 바뀌죠? 정답. 얘 상징하는 식 기억하세요? fx는 f의 마이너스 x다. 이게 바로 우함수, 즉 y축 대칭함수를 상징하는 식입니다. 쌤 왜 이따위로 하시나요? Look at me. 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신 우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뭐죠? y는 x의 제곱 많이 보셨죠? 제가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이차함수에 대충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 x를 택했다고 치면은 똑같은 간격만큼 벌리셔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x 찍잖아요. 함수값이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같죠?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fx랑 f-x 같다라고 써있으면 이건 y축 대칭함수를 상징합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두 번째, 기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기함수라는 것은 얘를 원점 대칭함수라고 말합니다. 처음 배운다면 잘 배워서 외워두시기 바라는 용어를요. 우리가 기함수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혹시 식으로 표현할 줄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 이게 바로 기함수를 상징하는 식입니다. 설명을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아래쪽에다 그래프를 선생님 근데 이거 그래프 꼭 왜 그리십니까? 맞아요.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그냥 제가 해주는 거 제가 착하니까요. 약간 얼굴 표정이 방금 봤어요? 방금 썩었어요. 미안해. 되게 기분 나빴거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미소 기억할게요. 약간 얼굴 표정이 피식 웃어가지고 알았어요. 저 착한 편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신 1차함수 있죠. 이 원점을 지르는 1차함수가 점대칭함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원점에 대해서 두 점이 뭐가 돼요? 이렇게 대칭되지 않아서 해봤죠. 이게 가장 흔하게 말하는 원점 대칭함수가 되어지거든요. 원점 지르는 직선이.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쌤이 잘 보세요. 여기 쌤이 x를 잡았어요. 여기에 뭐로 잡으면 여기 뭘로 잡으면 여기 마이너스 x로 잡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f의 x랑요. f랑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을 더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빵이요. 빵이 되잖아요. 맞죠? 이거 잠깐 여기 이항시켜 볼래요? f의 마이너스 x는 얼마다? 마이너스 fx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식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럼 이 두 가지 식은 뭘 상징하는 거다? 우함수, 기함수, 즉 y축 대칭함수가 원점 대칭함수 상징한다고 보시면 된다. 처음 배운 용어인데요. 외우세요. 모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냥 알으세요.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이 우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함수의 특징은요.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짝수, 차수랑요. 이거 다 처음 배우셨을 때 죄송한데 다 외우셔야 돼요. 짝수, 차항하고요.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우함수입니다. 상수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짝수, 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얘는요. 항상 홀수, 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왜 그런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요. f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쌤이 해볼게요. 그럼 f에 마이너스 x를 넣잖아요. 맞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죠?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f의 x라고 하는 것이 x의 제곱 플러스 4였어. 그럼 f의 마이너스 x는 얼마야 얘들아? x의 제곱 플러스 4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이너스 넣어도 똑같을 거면 짝수가 있어야 돼. 왜? 짝수만 있어야 돼. 왜? 제곱하면은 짝수가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우함수는요 반드시 짝수 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상수항 플러스. 얘는 왜 그러냐고요? fx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4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는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이거 둘이 더해서 쌤이 0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더하면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상수항이 없었다고 쳐봐요. 더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쌤 만약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는요. 해볼까요? 얘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빼기 x죠. 더하면 얼마예요? 0이 돼요. 홀수 차수만 있어야 돼요. 짝수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진짜 힘이 많이 될 거예요. 아는 친구들 모릅니다. 집에 가서 학교 가서 빨리 하십시오. 아는 척. 하씨, 내가 아니? 몰라?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건 겸손.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혹시 저 계속해도 될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분명히 있을 텐데 질문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는요 우함수와 기함수의 연산을 해볼게요. 따단딴딴딴. 벌써 기대되네요. 첫 번째 퀴즈. 기함수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오, 맞아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둘이 그냥 이게 기함수죠. 또 옆에다가 또 홀수 차수가 있대요. 홀수 차수만 있는 거는 홀수 차수 있는 거 더해. 그럼 뭐만 있겠어? 홀수 차수만 있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우함수랑 우함수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또 우함수 되겠죠. 이런 스타일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뭐가 될까요? 짝수 곱하기 짝수를 말하는 거야. x제곱 곱하기 x의 제곱 얼마지? x의 4제곱 여전히 우함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 갔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뭘까요? x제곱하고 x를 곱하는 거지. x의 몇 제곱? 세제곱 홀수지. 그래서 기함수야. 이해 갔어요? 항상 되는 거예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까요? x 곱하기 x야. x의 제곱. 그러니까 우함수 되겠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도움이 된다고요. 대단히 죄송해요. 지금 머리가 벌써 아플 텐데 좀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봅시다. 이번에 어려운 거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랑 우함수를 합성해 볼게요. x 안에 x의 제곱을 합성하는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우함수예요. 됐어요? 우함수에다가 기함수 합성은 뭐가 될까요? x 제곱 안에 x를 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x 제곱. 맞아요? 얘 우함수예요. 됐어요?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기함수랑 기함수 합성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x 세제곱 안에다가 x 세제곱 넣은 거야. 그럼 x 세제곱의 세제곱이지, 맞지? x 9제곱이지. 여전히 홀수지. 얘 이제 기함수예요. 이해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가지고 쌤이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이거 말고 쌤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번외인데요. 번외인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어차피 100점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 나오면 갑자기 독특한 게 뭔가 나올 수 있거든? 그거를 너희들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만 손해야. 알았어? 해석하는 것은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가장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써줄게. F의 절대값 X 이거랑요. 기함수 잠깐만 좀 써줄게요. 기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전체 절대값 그리고 f의 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 f의 x 빼기 f의 마이너스 x 자, 이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선배들도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필수적인 거예요. 얘는 무슨 함수일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저 x 안에 절대값이 들어가졌던 건 무슨 말이야? x가 음수든 양수든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든 마이너스 똑같은 거 나온다는 거 무슨 함수를 뜻하겠어? 우함수를 뜻하는 거. 얘 무슨 함수야? 이렇게 나왔으면 우함수라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기함수인 fx가 있대요. 기함수인 fx를 쌤이 뭐 시켰어요? 이렇게 절대값 시켰대요. 식 전체에 절대값 시킨 건 뭐 하는 거지? 뒤집어 까라 이거죠. 이거 지금 우함수 그래프죠. x축 기준으로 뒤집어 까볼게요. 뒤집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 올리면 그래프 이렇게 생기죠. 이거 뭐 대칭 함수예요? 선대칭 함수죠. 우함수죠. 맞아, 얘 우함수대요. 됐어요? 기함수를 절대값 시키면 우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무슨 함수냐면요. 이거 얘들아 외우지 말고 잠깐 내 말 들어볼래? x에 마이너스 x 넣어봐. f 마이너스 x 플러스 fx지. 원래 식이랑 똑같지. 마이너스 x 너트 원래 너트는 똑같지. 얘 우함수라는 뜻이야. 이런 문장 있잖아. 우함수라는 뜻으로 이해하라고. 우함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뭐만 구성했다고? 짝수, 차수하고 상수함만 있다는 걸 이해하라고. 얘는 뭔 뜻이야 얘들아? 잘 봐. x에다 마이너스 x 넣어볼래? 애들 잘 봐. 마이너스 x 넣으면 이거지. 둘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지금 맞지?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볼래? 마이너스 곱하면 애들 어때? 위에 실은 어때져? 똑같아졌지? 마이너스 더 곱하고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얘 마이너스 또 붙어야 같아지는 거야. 얘 무슨 함수인? 그래서 기함수를 뜻한다고. 됐습니까? 이거 문장 이렇게 문장 이런 것들 보자마자 바로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요. 우함수, 기함수들끼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식으로도 아셔야겠고 연산할 줄도 아셔야 모든 문제 다 맞을 수 있으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지우겠습니다. 혹시 필기 못하고 헷갈리면 영상 다시 보십시오. 영상 올라가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저번 주 건 제가 못 올렸어요. 미안해요. 빨리 올릴게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제가 지금 우함수, 기함수 봤으니까 지금 할 거는 점대칭, 선대칭 보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제가 여러분들과 뭘 할 수 있냐면 역함수를 갈 수 있어요. 이거 끝나고 역함수 갈 거예요. 오늘 역함수 끝날 텐데 이걸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해요. 원래 안 해도 돼요. 이거 원래 몰라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100점 맞기고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하려고요. 전 큰 꿈을 가졌거든요. 이번 기말고사예요. 잘 봐요. 그 점대칭이라고 한 것부터 선대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먼저 보겠습니다. 얘 상징하는 식부터 먼저 써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상징하는 식은요 f의 a-x랑 f의 a 더하기 x랑 같다. 이게 바로 선대칭 함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친구들은 제가 아까 우함수 설명할 때 f의 x는 f-x랑 같다는 거 있죠. 그걸로 x축 반영으로 a만큼 평이동 시키잖아요. 똑같은 식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별로니까 이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 마이너스 x와 x의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다르죠? 이게 포인트예요. 부호가 다르면 일단 대칭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걸 더하세요. 지금 더하면 얼마죠? 합을 구하면 얼마죠? 합을 구하면 얼마죠? 여러분 합이 얼마에 불러주세요? 2a죠. 그걸 2로 나누세요. 그럼 뭐 나와요?
A 나오죠. 이게 바로 대칭이 되도록 하는 그 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렇게 꼬아내도 상관이 없어요. f의 1-x랑 f의 5+x랑 같대요. 이거 좀 다르죠, 문제가요.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 둘이 부호 다르죠? 맞아요? 둘이 더하시라고요. 더하면 얼마예요? 6 나누기 하면 얘는 x는 3 선대칭이에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요. 선생님 선대칭 왜 강조하십니까? 선대칭 우리 본 적 있죠? 언제 수업 보죠, 우리요? 이차함수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대칭축을 줄 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힌트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모르면 너희들 손해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a, b 점대칭 갈게요. 됐어요? 뭐 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다소 논쟁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 뜻입니다, 이거요. 됐어요? 이 뜻인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겠죠? 설명하겠습니다. 얘는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이 점을 선생님이 A, 쌤 B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점대칭 되어져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점대칭 되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똑같은 간격만큼이요. 됐어요? 이 지점을 선생님이 A 플러스 X라고 했고요. 이 지점을 A 빼기 X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함수값이 F의 A 더하기 X죠. 맞아요? 이 녀석의 함수값이 F의 A 빼기 X죠. 우리가 닮음에 잠깐 쉬었다 할까요? 기분이가 나쁘네요. 얘가 닮음의 성질 때문에 얘랑 현재 같아지죠. 맞죠? 그럼 이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게 얘가 돼야죠. 그럼 이 둘이 더하면 얘 2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탄생하게 되겠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요? 똑같아요. 이 두 개를 뭐 한다고요?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빼기 x와 a 더하기 x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게 그 x좌표가 되고요. 이 상수항 보이죠? 상수항도 나누기 2 해주시면 그 b가 나와요. 그래서 a, b가 되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연습합니다. f의 3 빼기 x 더하기 f의 1 플러스 x는 6이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점 몇 컴마 몇 대칭인지 찾아볼까요? 둘이 더하면 얼마죠? 나누기 2 하면 2 상수항 나누기 2 하면 3 2,3 점대칭 함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십시다. 지금 말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 손해다. 왜냐면 얘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가 직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거에 간단한 예제 하나 들 텐데 죄송한데 이 예제랑 지금 제가 설명한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한번 해주고 싶어서 좀 갖고 와봤어요. 한 번만 내볼게요. 이 문제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지 궁금해가지고 이 참수고요. fx라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f of f의 2라고 하는 것과 f of f의 4라고 하는 것이 같을 때에 f6의 값이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Let's go. 어떻게 할까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려고 해요. 막 긴장돼요. 막. 갑자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fx라는 함수가요. 일단 이거부터 해석할까요? 이거 잠깐 해석해보면 f of f의 2가 f of f의 4랑 같다 이거죠. 맞죠? 여러분들 첫 번째 해석하셔야 될 거는요. 그냥 f2랑 f4랑 그러면 어떠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두 가지가?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얘를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몇 차 함수죠? 선대칭 함수죠. 맞죠? 그럼 얘들아 이 둘의 합이 지금 얼마야? 나누기 2하면? 그러면 대칭축이 3일 땐 이게 먹힐 거 아니야. 선생님 대칭축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먹혀 안 먹혀?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정 궁금한 친구들 그래프 그려봐. 대칭축이 1이지. 맞아요? 그러면은 2는 여기 있고요. 4는 여기 있어요. 당연히 둘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넌 탈락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건 무슨 해석이냐면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 겉함수 f가 뭐 대칭함수라고요? x는 1에 대해 대칭함수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렇게 1이 있다고 치면 잘 보세요. 여기 1이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선을 그어서 이 f2랑 겉함수 입장에서 얘네 둘은 함수값이 아니라 뭐야? x좌표 아니야? 정역이잖아. 겉함수 입장에서. 여기가 바로 f2고 여기가 바로 f4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f2와 f4의 대칭에 누가 있는 건 1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즉 f2 더하기 f4를 나누기 2한 게 1이면 되겠으니까 f2 더하기 f4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이걸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냥. 그럼 지금부터 f1을 뭐해? 구해. f 여기 때 2 넣으면 되잖아. 4 빼기 4 0이지? 넌 a야. 됐어? f 자꾸 이렇게 4, 4, 16, 4, 2, 8, 8이지. 8 더하기 a야. 그게 얼마라고 얘들아? 2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개쩔지? 오지구 찌리지? 선대칭성 써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 깨달을 수 있어서 fx 완성되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니까 원하시는 f6 값 넣어서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고급진 문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해석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fx 무슨 함수니까? 선대칭 함수니까. 해볼 수 있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2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역함수. 정리해보세요. 머릿속에. 자, 역함수 준비할게요. 역함수를 좀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역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inverse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좋아하시니까 써드릴까요? inverse라고 하고요. 인버스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정반대 대응?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반대 대응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딱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어떤 건지 잠깐만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선생님이 fx다 라고 우리가 여기 정의를 내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주머니 안에 x가 있겠고 이 주머니 안에 그 많은 원수들 중에 하나를 선생님 y라고 하겠습니다. 소문자 y요. 됐어요? 우리가 인버스가 뭐냐면요. 바로 이게 인버스예요. 이 x에서 y로 갔던 걸 다시 y에서 x로 돌아가면 이걸 인버스라고 하고요. 이 역함수를 표현할 때 위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요. 기호를 쓸 때는 f의 위에 지수 쪽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시면 그게 인버스 fx라고 말합니다. 역함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됐다고 쳤을 때 x가 f를 따라서 값이 y가 됐었죠. 그럼 얘를 거꾸로 돌아가 보잖아요. 거꾸로 돌아간다는 건 이게 f 인버스죠. 맞죠? 그러면은 f 인버스 입장에서는 y를 넣으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죠? x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형식이 바로 역함수가 된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진짜로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이 f 입장에서는 이 x가 뭐죠? 정역이죠. 이 y가 뭐죠? 치역이죠. 근데 f 인버스 입장에서는 누가 정역이에요? y가 정역, 얘가 치역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교도 넣을 수 있죠. 정역과 치역이 뒤바뀐 함수가 그 바로 역함수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갔죠? 정이었던 게 치역이었던 때 정역시키면 그게 역함수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예제를 들어서 보는 걸 여러분 더 좋아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갖고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가 있다고 하겠고요. 여기에 y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f라고 했고요. 이게 1, 2, 3이고요.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함수가 대응되어져 있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c를 구하고 싶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누가 정역인 거죠? y가 정역이. 이렇게 하니까
y가 정역인 거죠. 맞죠? 그럼 C에서 출발해서 역함수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2로 간다. 이렇게 써주면 역함수 구하신 거예요. 그럼 F의 인버스 B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요? 네, B에 출발해서 1로 가는 거죠. 맞죠?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F 인버스 A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걸 역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거는요. 두 번째, 역함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무심을 드셔야 돼요. 그럼 항상 역함수가 있냐 없냐 이런 거거든요. 결론만 내려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내려드리자면 바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아니야. 역함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1대1 함수도 안 돼요. 1대1 대응해야 돼요. 1대1 함수 아니에요.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예제를 갖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칠판 보면서 하겠고요. 우리 존재성과 존재성에 대해서 제가 항상 두 가지 관점을 보여드리죠. 어떻게 해요? 유한계에 있는 대응관계적 관점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적 관점 보여드릴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대응관계, 유한계적 관점을 볼 거고요. 조금 있다는 제가 바로 그래프적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제가 예제 몇 가지 갖고 왔어요. 잠깐만 제가 예제 컨닝 좀 할게요. 열심히 필기해온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 F가 있겠고요. 함수 F가 있겠고 함수 F, 함수 F가 있다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대응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대응되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대응되고 있고요. 이렇게 대응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얘기 좀 해봅시다. 함수가 돼야 안 돼요? 함수 됩니다. 함수의 조건이 뭐죠? 화살을 한 개씩만 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개씩만 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역함수는 화살을 반대로 쏘는 거겠지. 얘는 함수를 쏘기만 하면 되니까 함수는 됩니다. 함수이긴 해요.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함수 돼야 안 돼요? 1대1 함수는 안 됩니다.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 뭐죠? 내가 쏜 건 네가 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골키퍼가 있으면 골에 안 들어가야 정상인 거예요. 두 번째 할게요. 1대1 대응 돼야 안 돼요? 1대1 대응이 얘도 안 되죠. 맞죠? 1대1 함수가 아니까 얘도 안 되겠어. 당연히요. 함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정해보죠. 지금부터. Let's get it. 왜? 어서 안 됩니까? 잘 봐요. 이제 얘가 정역이죠. 얘 지금 화살 몇 개 쐈어요? 화살 2개 쐈다고요. 그래서 안 돼요. 화살 2개 쏴서 넌 탈락. 이해 가요? 네. 그럼 얘 한번 역함수 지금 바로 볼게요. 역함수 바로 봤더니 하나씩 쐈고 하나 쐈고 하나 쐈죠. 역함수 존재합니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얘는 존재합니다. 됐나요? 심지어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맞아요? 1대1 대응이고요. 넣은 거랑 네, 1대1 대응 관계 되겠죠. 맞죠? 이거 볼게요. 얘는 어떨지 보죠. 역함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정역에서 하나 쐈죠. 하나 쏘고 하나 쐈죠. 적절하게 잘 들어갔네요. 맞아요? 그럼 너도 존재하네요. 보니까 얘가 1대1 대응이네요. 맞죠? 역함수 존재하나 볼까요? 역함수 존재하나 볼 텐데요. 하나 쐈어요? 좋아요. 하나 쐈어? 좋아. 하나 쐈어? 좋아요. 근데 얘 쐈어? 안 쐈어요? 안 쐈죠. 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함수 되거든요. 함수이긴 하죠. 맞죠? 왜요? 얘 입장에서는 하나씩 쐈으니까 함수인 건 맞아. 얘 1대1 함수이기도 합니다. 왜 1대1 함수예요?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근데 공역에 빈 게 있죠. 비워도 돼요. 1대1 함수는요. 근데 1대1 대응은 돼야 안 돼요? 1대1 대응이 되어지질 않는 거라고요. 빈 게 생겼잖아요. 비었다는 건 뭐예요? 거꾸로 갈 때 넌 화살을 쏘지 않았던 거예요. 정역 무조건 다 쏘야 되잖아요. 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이게 역함수의 존재성이니까 결국엔 우리가 기억한 건 뭐다? 역함수는 언제 존재한다?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 대응 관계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래프로서 어떻게 확인할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우리가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수가 항상 돼? 아니잖아, 맞지? 합성함수가 항상 돼? 있어? 아니지. 역함수가 항상 있어? 아닌 거잖아. 그럼 뭘 문제 되겠어 얘들아 너희들한테. 너희들 합성함수도 계산할 줄 알고 역함수도 계산할 줄 알 거야 나중에.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존재성에 대해서 과연 너희들 기억하고 있을까? 신경 쓰고 있을까? 아니겠지. 그럼 문제를 뭘 내겠니? 그 허점을 내겠지. 존재성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 그럼 너희들 턱턱 막힌다고. 난 계산할 줄 아는데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언제 합성함수가 존재하는지를 뭐해? 망각해.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냐? 합성이 안 되는데 합성하고 있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역함수를 쓰고 있어. 이런 논리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존재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넘어가지 마 그냥. 머릿속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 돼. 이번에는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볼게요.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쭉 제가 저번에 두 가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연속함수와 맞아요. 넌 알아?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 이 두 가지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똑같이 볼 겁니다. 연속함수의 관점에서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보겠습니다. 그 외의 함수, 그러니까 그 외의 함수라고 하는 것을 유한계의 정의역. 유한계의 정의역이니까 따져보면 점으로 찍혀지는 녀석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이 여기 있겠죠. 됐나요? 이렇게 쪼개진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1대1 대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연속함수에서 항상 어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 빨리 말해봐. 진짜 나쁜 녀석들 같은 거 진짜. 너무해. 얘 증가만 하는 함수던가 아니면 감소만 하는 함수여야 됩니다. 기억나요? 연속함수일 때는요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뭐 또 그때 얘기했었죠? 기울기의 가능성도 얘기했었고 직선일 때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면은 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제가 예전 한번 들어줄게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해보겠습니다. x, y, 쭉 이렇게 연속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증가만 하고 있죠. 지금요. 보시면 세로를 그으셔도요. 하나밖에 대응되지 않고요. 가로를 그으셔도 하나밖에 대응되지 않으니까 완벽한 1대1 대응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됐어요? 이걸 왜 하냐면요. 지금 이게 제가 F 입장에서 해석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들 잘 봐. 이 점을 쓰면 A라 할게. A, A에서 출발해서 함수를 찍고 여기로 가면 이게 FA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는 정역과 치역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 얘들아? 뒤바뀌는 거랬지. 역함수 입장에서는 누가 정역이야? 역함수 입장에서는 누가 정역이야? X축이야 Y축이야? 정역과 치역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누가 정역이야? 역함수 입장에선? Y가 정역이지 맞지? 얘는 X에서 쏴서 확인해가지고 함수값 찾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약 여기 B가 있다고 치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B에서 함수에 대응되는 찍는 거지. 그럼 이게 F 인버스 B가 되는 거야. 왜? B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럼 뭐야? 역함수인 거잖아. 됐어?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함수가 함수여야지. 함수 확인할 때 무슨 선긋기로 했지 우리가? 세로 선긋기로 했지. 그럼 이 Y축 입장에서 세로선이 누구야? 가로잖아. 그러니까 이걸 긋고 있는 거라고. 다 하나씩만 대응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1대1 대응 찾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고. 이해 가셨어요?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여기서 잠깐 어떤 테크닉 나왔어? 해석하는 좋은 테크닉 나왔어. X축에서 출발해서 함수축 가는 건 원래 함수. Y축에 출발해서 함수축 내려가면은 역함수점이 나오는 거 이렇게. 고급 스킬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외의 사건 좀 먼저 저는 볼까요? 그 외의 사건 중에 우리가 유한계를 찍혀 있는 녀석도 있겠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유한계에 찍힌 녀석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내가 뭐 말하는지도 기억도 안 난다 지금 내가.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말이 계속 안 나오네요. 마음이 급한가 봐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합시다. 이렇게. 아니 여기다 찍을까? 잘 안 보니까 여기다 찍읍시다. 이거 유한계 있는 함수죠, 맞죠? 유한계 있는 함수. 이거 1대1 함수인지 따져볼까요? 하나씩 대응되죠. 함수네요. y도 몇 개씩 대응돼요? 1대1 대응되죠. 그러니까 1대1 대응되니까 역함수 있는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고요. 유한계일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가 불연속인 그래프도 확인해 봐야겠지, 맞죠? 불연속 그래프 쌤이 좀 갖고 왔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갖고 왔거든요, 지금요. 얘들 혹시 이해 가고 있니? 이해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친구 있으면 꼭 얘기해 줘야 돼. 이제 가는 척 하다가 소외되면 이제 너희들만 손해야. 자, 그래프 몇 가지 갖고 왔으니까 몇 가지 다 그려주고 설명할게, 제가요. 근데 얘들아, 내가 하는 거 다 알아듣고 있지? 알았어. 왜냐면 선생님이 너희들 모르게 틈새 사이사이 되게 중요한 멘트들 지금 많이 했거든? 혹시 강의를 꼭 다시 들어서 멘트들 꼭 지금 너희들 지금 안 적은 것 같은데 그 멘트, 쌤이 했던 말도 꼭 빠짐없이 적어야 돼? 쌤 말 속에 웬만한 거 지금 좀 넣어놨거든? 내가 안 적었거든, 일부러. 말로만 했거든? 좀 잘 캐치하길 바래. 혹시 필기하셔서. 몇 가지 그림 그려주고 싶어가지고 좀 몇 가지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잘 아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함수인지 확인해보죠. 함수 되나요? 함수 맞죠? 하나씩 대응되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지 확인해볼게. 하나 대응됐어요. 하나 대응됐어요. 하나 대응됐죠. 역함수 있어요. 얘는요? 함수인지 먼저 확인해볼까요? 함수는 돼요? 안 돼요? 함수 돼요. 1대1 대응 되는지 볼까요? 한 개씩 맞나요? 한 개씩 맞나요? 한 개씩 맞나요? 한 개씩 맞나요? 여기 만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여기 만나는 게? 여기 비었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돼요. 얘는요. 역함수 없어요. 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y축이 정역이라고 했죠. y축 입장에서 정역 입장에서 선을 그어볼게. 알았죠? 이렇게 그으면 함수 되죠. 역함수 있는 거죠. 역함수가 없어요. 함수값이 없거든요. 전혀. 여기도 정역에 선택받는 게 없잖아요. 선택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역함수 입장에서 정역에 선택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1대1 대응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얘는 함수는 됩니다. 맞죠? 맞아요? 역함수 있나 확인해 볼까요? y축이 정역이죠. 선 그었어요. 몇 개 좀 만나요? 2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 없어요. 1대1 대응 아니고 역함수도 없다. 이해 가셨어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형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셀프 체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로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입니다. 이러면은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보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정도 보니까 약간 졸린 것 같긴 하지. 슬슬 잠깐 쉬었다 할까 얘들아? 물 좀 마시고 올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우리 애들 집중력이 좋네. 이쯤 되면 슬슬 졸릴만 한데 왠지 점점 이제 뭔가 어렵다고 느낄만 한데 아직도 안 어렵다 이거지? 좋아? 들어와? 처음 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얘기해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역함수의 성질들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성질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것들을 문제에 어떻게 써먹는지가 이제 테크닉의 차이야. 기술력의 차이고 응용력 차이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배우신 것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써주셔야 돼요. 근데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문제만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적절히 쓰셔야 된다는 거. 성질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입니다. f의 x가 죄송합니다. y는 fx다라는 말이 있겠죠.
이거와 동치가 있어요. 동치가 뭔가요? 물어보시면 좀 그런데 마치 이런 거야. 그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거야. 너랑 나랑 완전히 같다는 뜻이야. 마치 대우법 같이 명제가 차면 대우가 참인 것처럼 이 둘 다 똑같은 거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요. x는 f의 인버스 y다. 이런 거예요. 이게 둘이 동치예요. 이렇게 말하면 반응들이 다들 쎄하더라고. 뭔 소리 하는 거 있었게 이러더라고. 애들이 대부분 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외우려고 제가 시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나름 해드릴게요. 납득이 안 돼요? 외우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A, B 적었죠. 수학은 암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해도 하시면 좋아요. 현재 F라고 하면은요. F의 A가 얼마 나와요? 불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F가 얼마 나오죠? B 나오죠. 근데 이거는 X축이 정역일 때 그렇잖아요. Y축을 정역을 하면은 역함수가 되죠. 그럼 B에서 출발해서 함수 찍으면 얘가 뭐 나와요? F 인버스 뭐가 되죠? B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둘이 같은 거잖아요. 또 맞죠? 그럼 옆에다가 F 인버스 B는 A다가 되는 거죠. 어때요? 둘이 완전히 동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요. 얘가 지금 뭘 지나냐면요. 얘가 원래 A, B를 지났다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얘는 뭘 지나고 있는 거예요? F는 A, B를 지났는데 F 인버스 B는 F 인버스 1은 죄송해요. B, A를 지나간 거죠. 맞죠? 즉 무슨 말이냐? 정역과 치역을 뒤바꿔 주면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얘는 뭐다? 위치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치 바꾸기죠.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 가셨어요? 위치 바꾸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F2가 3이래. 오케이? 정역과 치역 위치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시작. F의 인버스 3이 얼마야? 이렇게 해석하라고 내 말은. 조건이 나오면 이 자유자들 바꾸라고 너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F 인버스 4가 마이너스 5래.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F 마이너스 5는 얼마야? 이렇게 너희들 위치 바꿔서 해석하라 그런 뜻이야. 이게 언제 많이 해석되겠어? 조건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위치의 자유자들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 F의 인버스의 인버스가 얼마일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예린이 물어보고 싶었어. 얼마일 것 같아 예린아? 정답. 맞아요. 이거예요. 마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집합. A의 여집합은 A. 이해 가셨죠?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해 안 갔는데요? 한번 볼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F고 이게 X 갈게요. F 인버스가 이렇게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간 거에 거꾸로예요. 그럼 뭐가 돼요? F요. 맞죠? 거꾸로 간 거에 거꾸로니까 F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F의 인버스는 F예요. 됐어요? 그래서 F의 역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면 F 인버스라고 쓴다고 한다면 F 인버스의 역함수는 뭐라고 쓴다? F라고 쓴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3번은요.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안에부터 간다고 했죠. 맞죠? 갔다가 오는 거지. 1을 넣었어. 잘 봐. 1을 넣어서 갔다가 와. 그럼 다시 뭘로 돌아? 넣은 것과 결과가 어때? 그게 상등함수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쓸모없는 짓을 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F 인버스도 뭐 되겠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1 넣으면 1이 나온다고. 해볼래? 여기 1이 있어서 잘 봐. 오케이? 역함수 갔다가 원래함수 돌아왔지. 그럼 뭐야? 1이잖아. 즉 얘네 둘은요 이렇게 상쇄되는 것처럼 느껴져. 상쇄처럼 느껴진다고. 의미 없는 짓이라고요.
무슨 말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f 인버스 오브 f가 3이래요. 얘는 얼마일까요? 3이야 이런 얘기가 지금요. 그럼 예를 들어서 f 오브 g 1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알았어요? 그러면요 이 둘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얘는 항등함수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냥 g1만 구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가지는 1처럼 상쇄돼서 사라지니까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조금 한글로 저기 정해보면 서로 역함수인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문장으로 쓰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가능해요. f of gx가 얘들아 x래. 이런 문장이 있어. 이걸 해석하래. f of gx가 x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얘들아? 이 두 가지 이렇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은 f의 역함수가 바로 누구야? g야. g의 역함수가 바로 누구야? f야. 이 서로 두 가지가 현재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 놓여져 있다고. 그래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해석하기 원한다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번째 쓰겠습니다. 성질이요. 계속해도 되죠. 네 번째 성질은요. g of f의 인버스.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시켜보려고 해요. 뭐가 될 것 같아? 불러보세요. 괜찮은데? 말해도 돼.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 뭐 쫄고 그러냐. 남자가 돼가지고. 아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또 존심 상하지. 얘기해봐. 괜찮다니까? 모르겠어? 이 답은요 이겁니다.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예요. 위치가 바뀌어요. 이해 안 가죠?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웃지 마세요. 저 진짜 진지해서 하는 거예요. 꼭 이런 예를 들면 애들 꼭 무시하다 나를. 여러분 이해 잘 걸어.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거 잘 봐요. 놀라지 마요. 여러분 양말부터 신으세요? 신발부터 신으세요? 신발부터 신는 사람 없겠죠? 죄송해요. 여기 이거 양말을 신었어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죠. 저 이걸 이제 벗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부터 벗고 양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 인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신발 벗고 양말을 벗어야죠. 그래서 위치가 뭐가 된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설마 막 양말 뭔 말인지 알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된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색한 건 느낌이 좀 그럴 뿐이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맞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치가 바뀐다라고 아셨으면 좋겠고 역함수가 생긴다는 것도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이러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기도 하거든. 세 개짜리 해볼게. H of G of F의 역함수 이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 얘 뭐일 것 같아 얘들아? 다 위치 바꾸면 돼.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오면 돼. 그러니까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 오브 H 인버스 오면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는 뭐 개수에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저 잠깐만 예제 하나만 들어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요. 좀 여러분 적용시켜보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일단 예제 하나만 갖고 올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니고요. 그냥 저거 그 순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할까 봐 제가 한 번만 좀 갖고 올게요. 이게 F고요. 이게 G고요. 빨리 갈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예요. F 오브 G 인버스의 2 이거 물어봤어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얘 먼저 해석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설마 이 함수를 찾은 다음에 역함수 다시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이거 먼저 정리할 건데 순서 뒤바뀐다고 했죠. 그럼 얘 역함수 시키고 싶은데 역함수는 뭐라고요? 원래로 돌아온다고 했죠. 그러면 G 오브 얼마예요?
F 인버스 얼마인 거죠? 2. 이걸 풀어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F 인버스 2부터 생각하면 되겠지. F 인버스 2야? 그러면은 F 인버스 2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2가 바로 뭐야? 정역이지. 원래 치역이 정역이 된 거잖아. F 입장에서 2가 출발하면 돼. 거꾸로. 화살 거꾸로 쏘면 돼. 그럼 얼마야? 3이야. 됐어? 그러면은 난 뭐고 하면 돼? G3 구하면 되죠. 맞지? G3은 얼마야 얘들아? 1이야. 이게 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때로는 이렇게 풀어도 되더라. 만약에 F 인버스 2가 F 인버스 1을 B로 치환해. 치환해봐, 치환. 치환하면 뭐가 돼? 위치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럼 FB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그럼 언제 함수 값이 2인지 찾아보면 돼. 언제 함수 값이 2야? 얼마일 때? 그래서 B가 3인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대응관계가 명확하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혹시 애매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뭘로 한다? 이걸로 치환하시고 위치 둘이 뭐 한다? 바꿔서 원래 함수로 푸시라고요. 왜냐면 주어진 게 만약에 얘들아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를 줬어. 근데 원래 함수를 줬어. 근데 역함수 값을 줬어. 굳이 역함수 구한다면 이를 집어넣을 거야? 둘이 뭐해? 위치 바꿔서 원래 함수를 푸는 게 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위치 바꾸기를 잘 써먹으시라고. 주어진 역함수면 역함수로 위치 바꾸시고 주어진 원래 함수야? 원래 함수 바꿔서 해석하는 게 좋겠지. 굳이 왜 또 걔를 다 역함수 다 구하겠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응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뒤집기 응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하기 이게 되게 자주 나와요. 이 두 가지 기술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표적인 예제 하나만 제가 갖고 와볼게요. F 인버스,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X라고 하는 그것이요. 문제에서 X 플러스 5라고 줬고요.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FA가 3이라고 줬을 때에 네,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오케이?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풀인 뒤집기를 써볼게요. 주어진 건 역함수죠. 그러니까 얘를 역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위치 바꾸면서 역함수 되니까 F 인버스 3이 얼마가 되겠다? A가 되겠다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안배는 얼마? X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3 집어넣으면 되겠으니까 A가 얼마인가 알 수 있겠어? 8이라는 거 깨달을 수 있게 되겠지. 두 번째 풀이는요, 쌤이요. 양변에 역함수를 쌤이 합성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식에다가 왼쪽에 F 인버스를 합성하고 여기에도 F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두 가지 이렇게 뭐가 돼? 이렇게 두 가지가 상쇄돼. 그럼 여기 뭐가 돼? A만 남지. 여기 뭐가 돼? F 인버스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사실 얘랑 얘랑 지금 어떤 거야? 완전히 뒤집기나 똑같은 거야. 근데 그냥 느낌은 좀 다를 뿐인 거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이것도 있어야 돼. 잘 봐. 많이 피곤하냐? 이것도 돼. 잘 봐. 여기 양쪽에 F 합성도 돼. 양쪽에 F를 넣어봐요. 이렇게 양쪽에 F 넣어봐요. 오케이? 그럼 이거랑 얘랑 둘이 뭐가 돼? 이렇게 상수되지. 그럼 여기 뭐야? X지. 그러면 X는 얼마 돼? F X 플러스 5야. 됐어? 아까 보니까 FA가 3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X가 이게 얼마라고? 3이지. 그럼 이 안쪽이 얼마가 돼? X 3 넣어봐. 3 넣어봐. 이게 얼마가 돼? 그 8이 그럼 얼마인 거야? A인 거야.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 뭔 말인지 알겠니? 양쪽에 F도 합성할 수 있고요. F 인버스도 합성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합성해서도 할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식해석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만 돼? 역함수가 존재했을 땐 역함수를 합성할 수 있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합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합성 항상 할 수 있어요, 얘들아? 합성함수의 전제하고 조건은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역에 포함돼야지. 그것이 위배될 경우도 있어. 그 경우에 합성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부분은 다 되게 날 건데 혹시 정역과 치역이 정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거나 한정돼 있으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됐죠?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제가 하는 건데 역함수 구하기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역함수가 뭔지는 알겠는데 역함수 근데 진짜 얼마인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역함수 얼마인지 구하는 방법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 약간 이거 그런 거 알아요? 그 약간 이런 긴장감 놓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약간 그 뭐랄까 그 어색함과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텐데 결국엔 똑같은 건데 잠시 조금 뭔가 좀 살짝 더 다른 게 있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y는 fx라는 게 있던 거 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역과 치역의 위치가 뭐하면 바뀌면 역함수라고 했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x랑 y랑 대칭시키세요. 근데 잠깐만 우리 역함수 처음 배우나? y는 s 지금 처음 보는 건 아니지 맞지? x랑 y 위치 바꾸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x랑 y 이렇게 위치 바꾸세요. 위치 바꾸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뭐가 되죠? x는 얼마? f의 y예요. 됐어요? 이게 이미 역함수예요.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게 이미 역함수예요. 근데 보통 너희들 f 안에 y 들어가는 거 기분이 좀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하세요. 이건 역함수 시킨 거 아니죠? 그냥 합성한 거죠.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면 f의 인버스 x가 y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합성함수예요. 이 둘은 동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위치 바꾸면 역함수 비교가 생긴다. 동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뭐부터 했어요,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했어요? y는 x를 위치 바꾼 거부터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지 않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y는 fx가 있다고 치면은요, 먼저 역함수부터 합성하는 방법이에요. 뭐부터? 잠깐만요. 네. 둘이 뭐부터 하냐면요, 뭐부터 지나가냐면요, 동치 있죠. 위치 바꾸기부터 합니다. 뭐부터 한다고 얘들아? 위치 바꾸기부터 먼저 시전하세요. 그러니까 f 인버스를 합성한다고 느껴도 되고, 얘도 맞고 f 인버스를 합성한다고 느껴도 되더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x는 f 인버스 y죠. 됐어요? 아직 역함수 안 시켰어요?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죠? 역함수 합성한 거예요? 아니면은 뒤집기만 한 거예요? 이해갔어요? 뒤집기? 뒤집기 하자, 뒤집기. 뒤집기만 했었어요. 뒤집기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랑 y랑 서로 위치를 바꾸세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y는 f 인버스 x죠. 맞죠? 똑같은 거 나왔죠. 이게 역함수예요. 되셨나요? 근데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넌 분명히 뭐가 더 좋겠어? 예제 드는 게 좋겠지, 맞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특별하게 몇 가지 좀 바꿔볼게요. y는 3x 플러스 4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대요. 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대요. 얘들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위치를 바꿀게요. 알았죠? 쌤 이건 왜 안 하십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xy 위치 바꿔서 풀 때는요, y는 x에 잘 보세요. 대한식일 때 주로 써요. 좋아요? 때로는 y는 f의 별표 이런 식도 쓰기도 합니다.
얘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양변에 합성한 이 경우는요. y는 f의 별표식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y는 x에 대한 식꼴이니까 x의 위치 바꾸는 걸 먼저 하셔야겠죠. 먼저 합니다. 시작은 뭐가 돼? 시작 뭐? x는 얼마? 뭐가 되더라? x는 얼마? 3y 플러스 4지 맞지? 이미 역함수가 된 거야. x랑 y 위치 뭐 했어? 바꿨어. 대칭시켰어. 얘 이미 역함수야. 근데 여러분들 정리하고 싶어 하잖아. 맞지? 정리는 하세요. 정리는 뭐가 돼요? 3분의 1x 빼기 3분의 4가 답이 되겠죠. 됐어요? 끝났어. 이게 역함수예요. 됐죠? 만약에 y는 f의 3x가 있대요. 이거의 역함수 물어봤어요. 오케이? 얘는 y는 fx 꼴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할 수 있겠죠. 맞죠? 두 가지로 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로는 먼저 x의 위치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시작! 뭐라고요? x는 얼마 얘들아? f 얼마? 3y죠. 이거 역함수예요. 이게 이미 역함수 얘들아. 근데 보기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뭘 씌워요? f 인버스를 씌우세요. 아니면은 위치 바꾼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럼 뭐가 되죠? f의 인버스 x는 얘들아 뭐가 되니? 둘이 상쇄돼서 얼마? 3y 나오죠. 네, 이게 역함수 구하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요. 답은 똑같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을 풀어달라고 한다면 먼저 양변을 뭐부터 한다고요? f 인버스부터 합성시키세요. 그러면 f 인버스 y는 3x죠. 맞죠? 이거 아직 역함수 아니에요. 나 뭐 한 거야? 합성만 시킨 거잖아. 이제 뭐의 위치를 바꾸세요. x랑 y랑 위치 바꾸세요. 그제서야 이제 역함수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함수예요. 됐습니까?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방법의 차이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분명히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완벽하게 된 사람들도 있겠고. 이건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죠. 진짜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y는 2f 3x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런 것도 해보자. 오케이? 첫 번째 방법을 해볼게. 뭐부터 했어? x랑 y랑 위치를 바꾸기부터 먼저 해. 그러면 뭐 x는 얼마가 돼 얘들아? 2배 f 얼마? 3y지. 이거 이미 역함수야. 됐지? 너희들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맞지? 먼저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줘. 2를 먼저 나눠줘. 2분의 x는 얼마가 돼 얘들아? f 얼마? 3y야. 됐어? f 안에 x 들어갔으면 좋겠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쓰냐면은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하세요. f 인버스를 합성하세요. 그럼 f의 인버스 2분의 x는 3y죠. 맞죠? 네, 잘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역함수예요. 지금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둘이 먼저 합성부터 먼저 나누기 2부터 할게요. 왜? 깔끔하게 좋으니까. 2y는 f의 3x를 먼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역함수부터 합성하세요. 역함수를 합성하지 역함수를 구한 건 아니야 지금. 아직 쌤이 지금 뭐밖에 안 했어? 위치 바꾸기밖에 안 했어. 뒤집기밖에 안 했어. 내가 지금 위치 바꾸기밖에 안 했다고. 그 다음에 y랑 x 위치 바꾸세요. 이걸 해야 역함수야. 그러면은 f의 인버스 2분의 x가 3y 넣어주시면 역함수 구한 거죠. 이게 역함수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거 좀 더 크리티컬한 예제 하나만 들어드리고요.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전 또 애매한 거 제가 또 애매한 거 또 극혐하거든요. 애매한 거 극혐하는데 그냥 애매하게 할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이제 애매하게 하는 거 싫어가지고 저 예제 제가 뭐 하나만 좀 들어줘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반응들이 없어요 지금요. 그런 거죠 지금. 알았어 새끼야 빨리 끝내줘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전 여러분들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 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듣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원래 그냥 제가 아까 준비했던 대로 해볼게요. 뭐 시간이 좀 후달리더라도 제가 준비한 대로 해야 흔들림이 없겠죠. 하나만 더 예전에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풀어봐야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함수 존재합니다. 참고로요. 맞으면 예제고요. f of gx가 x라고 준 상태인데요. fx 빼기 3 플러스 2의 역함수가 hx 플러스 1이고요. y는 gx를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에 n 플러스 n의 값이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헤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맞출 수 있어 완벽하게 이해한 거겠죠. f of g가 x고요. fx 빼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역함수가 누구예요? y는 hx 플러스 1이에요. y는 hx는 gx를 n만큼 양큼 표현시킨 거죠. m 더하기 n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좀 더 해볼게요. 첫 번째로 먼저 눈여겨보실 건 이 식이에요. 이 식을 해석해보니까 x가 g를 따랐다가 f로 갔더니 원래대로 돌아왔대죠. 결국에는 f 인버스 x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gx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g 인버스 x가 바로 fx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이 식 볼게요. 얘 역함수 구할 거죠. 맞죠? 그 얘 식이 y는 f의 x-3 플러스 2가 원래 이 식이죠. 얘를 뭐 한다고 문제에서요? 이거 역함수가 hx죠. 이 역함수 구할게요. x만 y 위치 바꿀 수 있죠. 맞죠? 그러면은 x는 얼마? f의 y-3 플러스 2죠. 맞죠? 이미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이게 역함수. 이미 역함수 구한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난 좀 더 예쁘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연변에 g를 합성해요. 2항부터 시킬게요. x-2는 f의 y 빼기 3이죠. 맞죠? 전 예쁘게 표현하고 싶어요. 양변에 g를 합성할게요. 뭘 합성한다고 얘들아? g를 합성해. g가 바로 뭐죠? 역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g의 x-2가 뭐 거죠? y-3인 거죠. 그럼 정립은 뭐가 돼요? y는 얼마가 됩니까? g의 x-2 플러스 3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얘가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hx 플러스 1인 거죠. hx 플러스 1이 바로 누군 거예요? g의 x-2 플러스 3인 거라고요. 전 얘를 gx를 구하고 hx를 구하고 싶거든요. x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표현을 시킵니다. hx라고 하는 것은 g의 x 빼기 1 플러스 3이죠. 여기 틀린 거 같네요. 여기 x-3이죠. x방향 플러스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x-1, x-1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그래프 보니까 이 그래프는 gx를 얼마만큼 x축으로 얘들아?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플러스 3만큼 움직였지. y축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플러스 3만큼 움직인 거지. 그럼 m이 3이고 n이 3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이시면 여러분들께서요. 이해 가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함수 만들기 끝! 제곱일 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제곱일 때요? 안 그래도 할 거예요. 너무 귀여워. 궁금했어요? 우리 아기?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마음에 들어. 그렇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우리 역시 혜성이. 우리 아가. 우쭈쭈쭈쭈. 우리 귀여운 우리 혜성이. 그렇지. 알고 싶었지? 선생님이 준비했어? 없고. 선생님이 또 그거 준비 안 했겠니? 우리 아가야. 정말. 기다려. 봐. 아이고 급해라 마음이. 급했어요 그렇게? 왜요? 왜 안 하니? 왜 급해 마음이? 기다려 아가. 쌤이 해줄게. 여기 보자 우리 아가 여기 보자. 오고. 근데 이제
그 이제 제곱일 때 물어보셨잖아요. 제곱일 때 일단 싸가지가 없어요, 걔가요. 일단 걔가 1대1 대응이 되나요? 안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럼 역함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구하는 게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얘기 그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나요? 하지만 그러나 but 우리가 정역을 어떻게 한다면? 적절하게 조절을 해준다면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역함수를 좀 제가 그러니까 정역을 좀 조절해서 제곱도 구해볼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Let's get it. 갑니다. 정역을 x는 0보다 커나 같다. 공역을 y는 1보다 커나 같다라고 제가 두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이런 함수로 따르는 fx가 있는데 그 fx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쌤이 역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겠죠. 먼저 이렇게 두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뭘로 고친다? 먼저 y는으로 고치세요. 이렇게요. 이 상태는 아무것도 못해요. y는으로 고치셔야 돼요. 됐죠? 이해 갔어요? 좋아요. 이 y는으로 고친 이 상태에서 이제 합니다. x랑 y의 위치 뭐 하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위치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x는 얼마? y제곱 플러스 1이죠. 맞죠? 그러면 이 항을 보면은 y제곱을 정리하는 거야? x-1인 거죠. 그럼 y가 루트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x-로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x-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얘가 원래 정역이 0보다 커나 같다였지. 이거는 f과잖아. 우리가 선생님 역함수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지? 정역과 치역이 둘 다 뭐 한다고? 완벽히 뒤바뀐다고. 공역이 1보다 커나 같지만 실제로 치역이 1보다 커나 같다거든. 0 넣으면 1이니까. 그럼 얘 정역은 얼마가 되겠어? 얘 정역은 x가 1보다 커나 같다 바뀌는 거야. 얘 공역은 뭘로 바뀌는 거야? y가 0보다 커나 바뀌는 거지. 이렇게 뒤바뀐 거라. 공역이 0보다 커나 같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근데 이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음수에서 탈락. 그래서 얘가 역함수야. 이걸 뭐라고 해? 무리함수.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하하, 호호, 헤헤. 재밌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그래프적으로 해석해드릴게요. 저는 한번 물어보면요. 끝까지 다 해줘요. 깊고 깊게 아주 그냥 땅굴속까지 들어갈 거예요. 질릴 때까지. 자, 하겠습니다. 이거 함수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이거 함수 제가 그려볼게요. 이 함수 어떻게 그리죠? 1을 지나면서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만 그리는 거죠. 0보다 커나 같은 거만 그린 거죠. 역함수라는 건 y랑 x랑 위치 바꾸는 거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y는 x대칭을 의미하는 거거든. 맞아요?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줘요. 얘가 아까 0,1 지났었죠. 맞죠? 그럼 얘는 역함수는요. 위치 바꾸기 얼마죠? 1,0 지나야 돼. 1,0 지나야 돼. 모든 점이 y랑 x 위치 바뀌게 된다고. 즉 y는 x대칭 시키고 있다는 걸 이렇게요. 모든 점이 다 그래요.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다 대칭이 돼요. 대칭되게 다 그래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해 가셨어요? 기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역함수를 아직 안 그렸어요. 일부러요. 그 뒤에 부분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하려고 안 그렸던 거고 물어봐서 궁금할까 봐 그러기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진짜 개친절하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테크닉 좀 제가 발휘해도 될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이제 뭐랄까 그냥 참고 사항이야. 참고 사항으로 우리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얘들아? 역함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거의 역과정인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결국엔 역과정이라는 건 정반대 연산으로라고 이해해주면 좋거든?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봐봐, 잘 봐. y는 예를 들어서 얘들아 5x 플러스 4가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 봐봐. 뭔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잘 들어. x 입장에서 먼저 봐봐. 그러니까 원래 그 오리지널 그냥 오리지널이 잠깐만 이따 써줄게. 오리지널이 오지라고 하지 보통 우리가 오리지널이 x였어. 그냥
오른쪽 식이. 그 다음에 몇 배 했어 얘들아? 5배 했지. 그 다음에 얼마를 더했어? 4를 더했지. 역함수는 뭐라고? 역과정이잖아. 그럼 역함수는 얘의 역함수, 이걸 쌤이 이걸 F라고 한다면 F의 인버스 X는 있잖아 얘들아. 뭐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돼. X에서 시작해서 뭐부터 하면 되더라? X에서 뭐부터 하면 되더라? 더하기 반대는? 백, 역연사하면 되는 거죠. 백이야. 곱하기 반대는? 이렇게 하면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 바로. 무슨 소리야? Y는 원래 X가 있었지 먼저. X 얼마를 빼라고? 4를 빼. 몇 배 하라고? 5분의 1배 하라고. 그럼 답이 뭐가 되면 Y는 얼마? 5분의 X, 5분의 1X를 쓸게.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4인 거야. 역함수 이렇게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별로 감흥이 없죠? 엄청난 테크닉인데.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만약에 역함수가 직선이야. 뭐라고? 역함수가 직선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역수돼요. 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요. 기울기 역수돼요.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역함수 구할 때 많은 도움들 여러분들께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됐죠? 역함수는 기울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해줘요. 뭐? 얘 증감수죠. 이거 무슨 함수죠? 증감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오른쪽 위로 가면 증감수예요. 올라가더니 이게 증감수예요. 무슨 말이요?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같아요, 성질이. 잘 봐요. 기울기 양수죠. 기울기 뭐죠? 이런 말이에요. 즉, 뭘 할 수 있어요? F가 증가면 F 인버스도 뭐예요? 증가하는 거고요. F가 감소하면 그 지점에서 F 인버스도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됐어요? 직선일 때 하는 방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꾸로 연산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또 착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못 참겠어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내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러 단계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 어떻게 했지? Y는 X 위치 바꿔서 하는 것도 해봤지? 그거 좋아. 잘못된 거 아니야? 두 번째 뭐 배웠어? 곱하기 3하고 플러스를 했지. 그럼 X에다 1을 빼고 나누기 3하면 되지. 그것도 좋아. 한 가지 방법 더 알려줄게. 먼저 이게 역수관계인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무조건? 3분의 1x 써. 됐어? 이거 지난 점 하나만 정해. 몇 컴마 몇을 주나? y좌편 구해 그냥. 0, 얼마? 그러면 얘가 y는 x 대칭 됐잖아. 그럼 얘는 누구 주내야 돼? 1, 0 주내야지.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1, 0 주니까 이거 써주면 끝이야. 그럼 뭐가 돼? y는 얼마? 3분의 1x 빼기 3분의 1이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역함수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역함수하는 구하는 것도 굉장히 고상한 방법들이 많다고. 다 알려줬어. 시중에 있는 모든 풀이 다 알려준 거야. 이젠 너희들의 몫이야. 갖고 노는 거. 니들이 갖고 노세요. 저는 빠질게요. 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죠? 여러분들 모르는 거잖아요. 전 잘 알아요. 니들이 이제 하세요. 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이제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대충 얼추 알아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괜찮겠어요? 사실 지금 남은 게 엄청 많이 남았어요 지금요. 엄청난 많은 것도 남았거든요.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좀 풀다가 마무리 지을게. 아셨죠?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함수 그래프는요. y는 fx의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는 이거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는 y는 x 대칭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게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y는 x대칭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좀 들어보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부서 일단 칠게요. 만약에 이게 y는 x입니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얘 역함수, 이게 y는 fx다라고 한다면 얘 역함수는 정확하게 y는 s대칭 되어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칭이 되어지게 그려주면 됩니다. 즉 이러한 그림이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f의 인버스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좀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점이 예를 들어서 a, b잖아요. y는 s대칭이니까 이 점은 정확하게 b, a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해까지 가세요? 두 번째 이야기. 이제부터 이 그래프에 도달했으니까 제가 또 뭐 하겠습니까? 해석기하 오지게 하겠죠. 해석기하 시작합니다. Let's go. 근데 이 y는 s대칭 관계에 대해서 해석기하를 처음 보고 있다면 말도 안 돼요. 왜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죠. 해석기하 바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여기 점을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수사가 내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프 안 예뻐서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수직 구조로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등분 시키는 지점이 되어지겠고요. 수직 이등분 시키는 선이 되겠죠. 여기 직선 이렇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1이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얘가 몇 도와 관련되어 있다? 45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 되어지니까 이 두 개의 길이는 같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설발 내려주겠고요. 수설발 내려주시면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움직인 거랑 여기 움직인 걸 같고요. 여기랑 여기를 움직인 거 어떻게 됩니까? 같게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두 점과 이 두 점의 저 가운데 점에 얘가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됐어요? 정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서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45도 나왔죠. 45도 나왔으니까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1대1대 루트 2라는 삼각비의 비율, 길이 b까지도 떠오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자주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상징합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잊지 마세요. 얘 항상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항상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얘도 항상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항상 다 평행하도록 하는 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45도니까 삼각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현재 무슨 직선이죠?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얘는 45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좀 설명 좀 드려볼까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가 특징적이냐면요. 잘 봐요. 여기에 있는 모든 녀석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반드시 다시 한번요.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은 얘는요. 항상 x좌표, y좌표의 합이 일정해요. 얘는 x좌표와 y좌표의 죄송해요. x좌표랑 y좌표랑 항상 같죠. 기울기 1짜리인 거니까요. 얘는 같은 거 보이실 겁니다. 맞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건요. x좌표랑요. y좌표랑 더한 게 일정합니다. 해석기하 지금 하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써먹을 거예요. 한 방에 다 나오니까 잘 쌓아도 제 개념이요.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죠? a 플러스 b.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모든 점들은 다 합이 일정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식도 만들 수 있죠.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죠? a 플러스 b죠. 즉 x좌표랑 y좌표 더하면은 a 플러스 b라고 해서 바로 뭐도 만들 수 있다? 식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요. 여기까지 가세요. 좋습니다. 이게 그래프의 특징인 거니까 역함수 관계는 항상 y는 s대칭 관계에 놓여졌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 혹시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항상 그래프 배우면 항상 뭐 배우죠? 교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맞죠? 교점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장 하나 쓰고 갈게요.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